가 더 중요해질 수 있겠구나. 상당히 어려워요.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네네네. 그때도 미술활동 보고서가 있었나요? 있었죠. 2009년도 때부터 미술활동 보고서는 있었고요. 홍대가 더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이제 서류 양식이거든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미술활동 보고서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아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미술활동 보고서가 막 아주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왜 바꿨냐를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으니까 바꿨겠죠. 나는 이렇게 뽑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해야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이제 이 기준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를 시켜왔다라는 거는 그 변화 안에는 평가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을 바라보는지가 숨겨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미술활동 보고서가 어떤 것이 변했는지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봤는데 주요하게 볼 수 있는 게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4가지는 각각의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해 봐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눈에 띄는 게 교과와 비교과가 각각 10개씩 쓸 수 있었어요. 일단은 제가 부연 설명을 먼저 하자면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이 양식은 교과, 비교과, 미술활동 종합 이렇게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뉘고요. 교과는 당연히 직관적으로 느끼겠지만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비교과는 수업 시간을 제외한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활동, 그리고 미술활동 종합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종합화해서 나의 지원 동기 를 서술하는 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교과도 10개까지 쓸 수 있었고 비교과도 10개까지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교과도 5개, 비교과도 5개, 각각 5개까지 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미술활동 보고서 자체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줄어든 거죠. 그럼 미술활동 보고서라는 거는 변별력이 좀 낮아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왜냐면 그만큼 줄었으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게 적어졌잖아요. 그러면 미술활동 보고서의 영역보다 학생부가 더 중요해질 수 있겠구나. 미술활동 보고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줄었지만 학생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고3 학생들이 미술활동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작성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고1, 2학생들에게 더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학생부가 굉장히 중요해졌으니까 학생부를 어떻게 디자인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커졌고 중요해졌다라고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교과가 글자 수가 늘어났어요. 교과 영역의 글자 수가 점점점 늘어서 지금 600자까지 쓸 수 있게 됐는데 글자 수는 되게 중요한 변수예요. 이게 300자 글과 600자 글은 근본적으로 다른 글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비교과는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적극적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글자 수보다도 무엇을 했느냐, 이 결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 적극성만으로도 넌 괜찮구나, 열심히 했구나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데 교과는 비교과에 비해서 개인의 적극도가 좀 적죠. 그러면 이 교과의 포인트는 뭐냐면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느꼈느냐, 무엇을 깨달았느냐, 네가 원하는 전공으로 가기 위해서 이 행위는 어떤 의미였느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글자 수에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도 저는 이 교과 활동과 전공과 연계되는 이 부분이 미술활동 보고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에 교과 글자 수가 늘어난 것은 이 안에서 평가자들이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중요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교사평가가 간소화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교사평가가 학교 선생님이 쓰셔야 되는 글자 수도 제법 많았고 역할도 상당히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컸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작성하시는 게 없고 클릭 하시는 정도로 간소화됐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홍대의 관점에서 이입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교사의 역할을 늘리는 거는 이상적인 방향은 맞죠. 그리고 홍대는 그거를 추구해 왔어요. 이 입학사정관 혹은 학생부 종합이라는 게 공교육 활성화가 되게 중요한 취지였기 때문에 미술교사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거는 상당히 이상적으로
이루어야 될 하나의 중요한 목표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목표와 다르게 학교 현장에서 생기는 행정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죠.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퇴임하셨어. 이거 평가 못 받잖아요. 그럼 나 누구한테 받아야 돼? 안 되죠. 그리고 연락이 안 돼. 나는 급해 죽겠는데 전화를 안 받아. 안 받으셔. 이러면 학생은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근데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뭐 플랜 B로 그럴 경우에는 사유서를 써서 뭐 담임 선생님, 뭐 국어 선생님, 동아리 선생님께 받아도 된다 라고 대안을 줬지만 어쩔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건데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상태 자체를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않는 거를 학생의 불이익이 가면 그것도 불공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오고 있는 과정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므로 미술활동 보고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이 과정에서 역할은 축소되었으나 3년 전반의 역할은 더 증대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 네 번째, 비교과 활동이 조금씩 정교하게 유형화되어 오고 있어요. 과거에는 교내 공식, 비공식, 교회 공식, 비공식 이런 식으로 좀 거칠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활동 유형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동아리, 독서, 전시관람 이런 식으로 유형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의미냐면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인지하고 활동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지하고 이 활동 자체를 이렇게 한번 쭉 펼쳐보면 너무 편중된 거 아닌가? 아니면 너무 얕게 또 펼쳐진 건 아닌가?를 사후적으로 스스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 서류는 본인의 만족도 중요하지만 평가되는 서류라는 걸 가정했을 때 평가자들이 내가 했던 활동을 이런 식으로 균형감 있게 이해하고 있는 거를 또 높이 평가할 수도 있겠구나. 혹은 비교과는 유형화되고 있지만 교과에서 내가 보여줄 것과 비교과에서 보여줄 것과 종합난에서 보여줄 거를 전략적으로 좀 나누어서 내 강점을 좀 나누어서 설계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해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포인트만 크게 봤을 때 설명을 드렸고, 저는 이제 이 포인트 각각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좀 인지를 하신다면 홍대는 나를 뽑을 때 이런 식으로 내 서류를 이해하겠구나, 혹은 이런 포인트에서 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이런 건 좀 경계해야 되겠구나를 이 변화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렇죠. 뽑는 사람의 관점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이해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첫걸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선생가 원하는 학생 한마디로 저는 교과 영역에서는 전공적성 영역과 연관시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또 그렇게 답을 정해놓으면 서류가 비슷해지니까. 근데 제가 이 평가자들이 디자인해 놓은 이 큰 구조를 읽어봤을 때 교과 활동에서 주로 전공적성 역량을 강화시키기가 좋은 포인트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600자잖아요. 훨씬 더 깊이 있게 서술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내 전공적성 역량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비교과의 경우에는 탐색의 과정이죠. 내가 이런 식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도 하려고 노력했고 이것도 하려고 노력했고 이것도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체적 행위니까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그리고 종합난은 제가 이거 종합난 따로 컨텐츠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조금 힘들게 느껴지는 게 아마 종합난일 텐데, 왜냐면 교과는 특정한 활동에 대해서 쓰면 되잖아요. 비교과도 내가 특정한 활동에 대해서 소재를 정해놓고 쓰면 되잖아요. 근데 종합난의 경우에는 정해진 게 없어. 내 스스로 이 10개 활동을 종합해서 이 활동을 토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이것과 연관이 돼야 되잖아요. 종합난과 내 활동들이. 그러니까 이걸 종합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종합난은 이런 활동들을 종합해서 궁극적으로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를
스스로 논리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면접과 연계율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지원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야 되는 게 이제 종합난이니까, 종합난에서의 키워드는 확고한 지원 동기. 이제 이렇게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알보가 어떻게 써요? 이 질문보다 사실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질문하시면 평가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고, 다시 한번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평가자의 입장에서 한번 역지사지해서 왜 뽑을까? 어떤 애들 뽑을까? 어떤 점을 기준으로 중요하게 가산점을 줄까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한번 자기 서류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7월, 8월, 9월 정도는 미술활동 보고서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릴 계획에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익대 당연히 무조건 갑시다. 감사합니다.